네, 안녕하세요. 주성훈입니다. 오늘 PR187번째 논문으로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몰프넷 Fast and Simple Resource Constrained Structural Learning of Deep Networks라는 논문이고요. 2018년 12PR에 업색된 논문이고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플롭스와 이제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컨스트레인트로 해서 그 기존의 네트워크에 가져오면은 이 몰프넷이 그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좀 더 좋은 이제 성능을 나타내는 네트워크로 아웃풋을 그러니까 출력을 내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리서치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그 필드를 규정을 하면요, 오토메이티드 아키텍처 서치라는 필드 쪽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 오토메이티드 아키텍처 서치라는 분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딥뉴럴 네트워크가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스트럭처를 좀 자동으로 디자인하고 최적화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프루닝이라든지 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좀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의 디자인을 좀 자동으로 딥러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자신들과 비슷한 프리비어스 워크를 몇 개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파시파잉 레귤라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시냅스 프루닝을 하는 그런 워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에러원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에 적용을 해서 조금 이제 어, 그다지 필요 없는 이제 웨이트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에런 레귤러라이저가 아닌 이제 디자인드 레귤러라이저를 이용해서도 또 프루닝을 할 수 있다. 그런 그 프리비어스 웍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파시파잉 레귤러라이저를 이용한 그 아키텍처 서치는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특정한 리소스, 예를 들면 이제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리소스라든지 뭐 플롭스, 그 계산 속도 이러한 특정한 리소스를 타겟으로 해서 그런 거를 줄이는 것에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게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프리비어스 워크로서는 이제 그 웨이트 말고도 다양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에스펙트들을 옵티마이징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에러 어템트를 이용해서 이 트라이얼 에러 어템트라는 거는 뭐,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든지 이제 진화 알고리즘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인풋으로 네트워크가 들어왔을 때 그 네트워크를 굉장히 트라이얼 앤 에러로 다양한 이제 에스펙트를 건드리면서 더 나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months or years of GPU 타임이 이제 요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성능을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약간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 오토매틱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디자인 분야에서 어, 리미티드 컨디션, 그러니까 특정한 컨디션들이 있을 때만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작동을 시키려면 좀 더 그쪽 분야에 높은 이제 지식들이 있어야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 분야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서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또 일반적인 테크닉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리소스를 컨스트레인을 해서 좀 더 딥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좀 최적화하는 그러한 그 어프로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갖고 있는 목적을 이제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몰프넷이라고 하는 이 논문은 기존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갖고 와서 그것을 인풋으로 한 다음에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는 더 작고 이제 계산 플롭스가 더 빠르고 더 크고 그리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네트워크를 리턴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레즈넷 101의 그
베이스라인으로 했을 때 이 몰프넷은 플롭 레귤라이저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이즈 레귤라이저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다른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했을 때 서로 다른 아웃풋이 나온다. 이러한 것을 이제 예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더 성능은 좋아지는 그런 네트워크를 얻어냈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이 몰프넷이 갖고 있는 세 개의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장점은 큰 모델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 굉장히 큰 네트워크에도 적용을 하고 뭐 이미지넷뿐만 아니라 JFT라는 큰 이미지 데이터 사이트에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딥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이제 특정한 리소스, 여기서는 플롭스와 모델 사이즈라는 두 개의 특정한 리소스를 각각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에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두 번째 장점으로 내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퍼포먼스의 임프루브는 굉장히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세 번째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 정의는 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받았을 때 각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조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딥뉴럴 네트워크가 원래 갖고 있는 그 태스크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이 constraint 펑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플롭스나 모델 사이즈 같은 그 constraint를 만족하는 그 조건에서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것이고요. 그 최적화된 모델에 어떤 걸 바꾸냐면은 각 레이어의 아웃풋 채널 수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시드 네트워크가 만약에 이렇게 아웃풋 첫 번째 레이어부터 n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정의가 내려지면요. 이제 OL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시드 네트워크의 아웃풋 채널 수죠. 그 아웃풋 채널 수를 이제 스타로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F라는 펑션은 이제 플롭스나 모델 사이즈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되겠고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컨스트레인트 펑션은 채널의 사이즈, 각 레이어의 커널 사이즈나 인풋, 아웃풋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레이어의 아웃풋을 건드리게 되면 그 플롭스나 모델 사이즈도 제한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로스 펑션은 그 원래 그 모델이 갖고 있는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그 모델을 슈링크하고 그 다음에 익스펜딩하는 페이지를 이제 반복함으로써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알고리즘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이 슈링킹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리소스의 양은 줄어들면서 퍼포먼스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설명드리면 프루닝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루닝을 최적화한 다음에 그 최적화된 프루닝에 따라서 또 그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스텝은 이제 익스펜션하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펜션 스텝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스 멀티플라이어라고 그 모바일넷에서 적용됐던 그 인자인데요. 그 W라는 인자를 각 레이어에 곱해가지고 그 일정하게 그 아웃풋 레이어의 채널 수를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익스펜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W가 보통 1보다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가장 큰 W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가 프루닝에 의해서 슈링크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스 멀티플라이어에 의해서 익스펜딩이 한번 됩니다. 이 과정을 보통 이 논문에서는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사이클 안에 반복을 했을 때 그 성능이 좋아진 네트워크를 얻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 1과 스텝 3에 해당하는 그 슈링크와 그 위스 멀티플라이어의 그걸 적용하기 위한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컨스트레인트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플롭 컨스트레인트랑 모델 사이즈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 C 같은 경우가 컨스트레인트 펑션입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펑션은 그 인풋 스페이셜 디멘전인 WX, 그 다음 아웃풋 스페이셜 디멘전인 YZ, 그 다음 필터의 디멘전, 필터 사이즈죠. 필터 사이즈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플롭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YZ, 그 다음에 필터 디멘전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모델 사이즈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의 디멘전에 의해서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된 컨스트레인트를 각 레이어에 적용을 해서 가장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그 채널 레이어의 사이즈를 다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슈링킹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스파시파잉 레귤러라이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과정은 프루닝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슈링크가 되면은 이렇게 슈링크 과정은 이 네트워크가 로스와 그 다음에 그 스파시파잉 레귤러라이저를 만족하는 이 세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컨스트레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널과 인풋, 아웃풋, 레이어의 수에 관련된 함수고요. 이 각각의 함수는 이 L0놈, 그러니까 이 펑션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각 레이어의 특정 인덱스가 이제 0이 아니면 이 AL은 1이 되는 거고 0이면 1이 되는 그러니까 0이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이 아닌 그 웨이트들의 합,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L0 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L0 놈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L0 놈은 이제 그 디스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이 L0 놈을 미분 가능한 텀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 중에 0이 아닌 부분을 세는 이 과정을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차용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L1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이전에 스파시파잉 레귤러라이저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이 감마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감마가 0이 되면 결국에는 그 아웃풋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감마가 0이 되는 그런 개수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최적화시키는 스파시파잉 레귤러라이저로 다시 이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다시 재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재정의된 스파시파잉 레귤러라이저는 이제 대부분의 그 레이어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러니까 이 G가 들어간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해져서 그 최적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각 레이어마다 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전에 좀 그 프루닝 성능이 어느 정도 잘 검증이 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스파시파잉 레귤러라이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이제 리절트 섹션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로 레지넷 101 버틀렉 네트워크를 그 슈링크 페이지를 적용해 봤을 때 이 감마가 0이 되는 이 웨이트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 아닌 0이 아닌 그런 웨이트들과 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프루닝 과정이 잘 작동을 했다라고 이 그림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에서 이제 스텝 3에 해당하는 위스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스 멀티플라이어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바일넷에서 차용된 그 위스 멀티플라이어 W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W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가장 큰 W를 찾는다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각각의 아웃풋 레이어에서 같은 이제 그 W 값, 위스 멀티플라이어 값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같은 W가 곱해지면 이제 이 W가 1보다 작으면 슈링크가 되겠고 1보다 크면 좀 익스펜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라지스트 W를 찾기 때문에 대부분 익스펜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멀티플라이어를 찾는 과정은 계산적으로 거의 이제
프리, 그러니까 거의 계산량이 필요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인풋 네트워크에 비해서 어, 성능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슈링크와 익스펜딩을 같이 적용을 해서 슈링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익스펜딩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성능적으로는 더 좋은 네트워크를 얻어내기 위해서 각각 그러니까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롭스를 컨스트레인트로 했을 때 그 레귤러라이저가 정말로 그 플롭스를 잘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풋 네트워크로서는 인셉션 V2를 사용했고요. 데이트는 이미지넷을 사용했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컨스턴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점점 트레인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플롭 레귤러라이저 밸류는 떨어지고 이제 이것만 조정했는데도 이제 실질적으로 플롭스도 같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플롭 레귤러라이저를 조절했을 뿐인데도 실질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계산량 자체가 잘 줄어들게 학습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미스 멀티플라이어에 적용되는 이거를 다르게 각각 5번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모델의 아웃풋이 달라지는지를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인데요. 시드 네트워크는 앞서와 같이 인셉션 V2를 사용했고 이제 이미지넷으로 트레인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 메소드는 이제 그냥 위스 멀티플라이어 0.5, 0.75,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셋, 6개의 각기 다른 그 W 값을 가지는 위스 멀티플라이어를 그냥 이미지넷에 적용한 그 결과가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이제 그것보다 플롭 레귤러라이저에서 스텝 1만을 적용했을 때 슈링크만 시킨 거예요. 슈링크만 시켰을 때 네트워크가 좀 더 이제 인퍼런스 그 플롭스도 좀 적어지는데 이제 에큐러시는 비슷하다. 이렇게 비슷한 에큐러시를 봤을 때 플롭스가 또 적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량에서 좀 많이 이득을 봤다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는 이제 플롭스를 타겟으로 했을 때 실제로 그 어큐러시는 거의 이제 어큐러시의 손해를 그렇게 보지 않고도 플롭스를 떨어뜨렸다는 것을 결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같은 그림인데요.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람다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인 케이스에서 다시 슈링크 스텝 3를 적용한 그 결과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랬을 때 물론 익스펜딩을 시켰기 때문에 플롭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초기에 그 인셉션 브리스 네트워크보다는 에큐러시가 더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사이클을 적용을 해서 스텝 1과 스텝 3를 다시 적용을 한 그 부분이 이 별표인데요. 두 번 적용을 했을 때 또 플롭스는 그대로이지만 에큐러시가 더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테이블로 표시한 게 이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드롭아웃만 한 번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10% 20%씩 이제 더해주고 그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에큐러시는 0.6, 0.5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하고 그다음에 슈링크하고 익스펜드 했는데 이터레이션이 한 번 더 했다고 해서 더 줄어드는 거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이터레이션을 돌 때마다 뉴럴 네트워크가 슈링크와 익스펜드를 반복함으로써 최적화된 웨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플롭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지만 그 에큐러시가 더 높아지는 웨이트들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저절로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 이 에큐러시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좋은 건지는 사실 저는 감은 잘 안 오지만 아무튼
같은 계산량을 이용했을 때 특히 한 번의 이터레이션은 그렇게 많은 계산량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몰프넷이라는 알고리즘이 에큐러시를 더 좋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짚고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인셉션 V2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에도 다 이 몰프넷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예, 모바일넷, 그 다음 두 종류의 모바일넷이랑 그다음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JTL 데이터셋이라고 그 이미지넷보다 더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레즈넷은 그 이미지가 아닌 다른 필드의 그 데이터셋인 오디오셋을 사용해서 그 오디오셋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레즈넷을 적용한 그런 워크인데요. 이제 모든 경우에 지금 성능이 다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셉션 V2만 이터레이션을 두 번 돌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뿐만인데도 그 모두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글로 써져 있는데 그 트레이닝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계산량이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그 몰프넷을 적용하는 게 그렇게 계산량이 많이 들지도 않고 굉장히 저렴한 코스트로 여기서는 노 코스트라는 이제 타이틀명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노 코스트만으로도 그 성능을 개선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코스트가 거의 안 들고 굉장히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또 그 레지넷 101 JFT 데이터셋 결과랑 오디오 레지넷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낸 그림이 이 결과인데요. 피겨 5에서는 각각의 플롭 레귤러라이저를 그 컨스트레인트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 하나랑 그다음에 사이즈 레귤러라이저를 컨스트레인트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 각각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그 스탠다드 기준은 위스 멀티플라이어만을 적용한 네트워크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플롭 레귤라이저를 적용한 파란색 같은 경우가 더 그 플롭도 적어지고 성능도 더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익스펜딩을 했을 때도 사이클 한 번 다 돌렸을 때 원래 네트워크보다 같은 그 계산량인데도 성능은 더 좋아졌다. 이제 이 다이아몬드 부분이 앞서 그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모든 경우에 다 잘 적용이 잘 되고 지금 사이즈 레귤라이저 같은 경우에도 이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했을 때 이 녹색 그 삼각형인데요.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이 위스 멀티플라이어 스탠다드보다 더 웨이트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성능도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오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논문에서 짚고 넘어가는 점은 여기서 플롭 레귤러라이저를 컨스트레인트로 적용했을 때 오히려 사이즈에는 더 손해를 보는 반대죠. 그러니까 사이즈 레귤라이저를 적용을 했을 때 플롭스에서는 스탠다드 네트워크보다 더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롭 레귤러라이저를 적용했을 때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는 스탠다드보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더 손해를 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앞서 그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플롭 레귤러라이저를 레즈넷 101에 적용을 했을 때 밑에가 인풋이고 위에가 아웃풋인데요. 그 플롭 레귤러라이저를 적용을 하면은 로어 네트워크에 뉴런들이 삭제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에 있는 그 첫 번째 블록이 많이 삭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박스의 너비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트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의 사이즈인데 모델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보다 더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롭 레귤러라이저라고 그 플롭에만 집중을 하고 이 네트워크가 그 구조를 학습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웨이트는 좀 커지지만 하지만 성능은 더 좋아졌고 플롭스도 더 적어지고 그러니까 플롭스에만 확실히 집중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레귤러라이저를 적용했을 때는 반대로 완전 아웃풋 쪽에
아웃풋 쪽의 레이어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확실히 더 그 작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그 목적으로 하는 플롭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느냐, 사이즈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에 확실히 그 완전 편향이 돼가지고 학습을 잘 시켜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 향상되는 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는 없었던,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그냥 글로 설명됐던 내용이지만 그 구글 AI 블로그에서 조금 좋은 그림으로 있어가지고 갖고 온 건데요. 그 앞서 보시면은 레지넷 같은 경우에 그 플롭 레귤러라이저를 적용하면 오히려 그 네트워크 그 레이어의 수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레이어 수인데요. 레이어의 수가 확실히 적어졌는데 이제 그런 게 딱 이렇게 그 레지넷 스타일 네트워크에서 레지듀얼 부분을 완전히 지워서 이런 부분을 다 0으로 만들어서 지우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도 이제 레지듀얼 넷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그 웨이트가 흘러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조금 계산량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러한 부분이 좀 더 플롭스를 줄어들게 만들지만 그 이제 슈링크와 익스펜드를 반복하면 성능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또 사용했던 인셉션 스타일, 인셉션 V3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라렐한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이 레이어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다른 파라렐한 부분으로 데이터들이, 그 웨이트들이 이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몰프넷이 되는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쪽인데, 몰프넷을 여러 번 적용을 했을 때도 거의 이제 스탠다드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이 부분의 결과입니다. 10번의 몰프넷을 적용을 했을 때 플롭스와 에큐러시를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는 그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 1, 1점, 그 플롭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12, 그 다음에 에큐러시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208로 10번을 반복했음에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서 굉장히 스테이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몰프넷은 그 플롭스와 모델 사이즈 둘 중 하나를 이제 트레이드오프로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네트워크의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내용은 그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가 거의 필요 없다는 점이 되게 좋게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한 네트워크, 그리고 특히 그 모바일 넷이나 이제 인셉션 V3 같이 사람이 디자인한 뉴럴 네트워크에도 사람이 그 직접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디자인한 네트워크임에도 그 몰프넷을 적용했을 때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몰프넷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퓨처워크이지만 지금 몰프넷에서는 각 레이어의 아웃풋만을 건드려서 시링킹이랑 익스펜딩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이제 네트워크의 그 지표들을 조정을 하면은 좀 더 새로운 네트워크 디자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퓨처워크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18년에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나름 제가 이해하기엔 또 쉬운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좀 디자인하고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저 그